네, 됐어요. 자, 복습 다 했죠? 네, 됐고. 자, 이제는 어디를 가냐면 효력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160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나옵니까? 네, 효력 나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쌍무계약이란 각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찾습니까? 네. 그래서 쌍무계약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그거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가면은요,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데 이걸 채무의 결연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동시행의 한벽권을 배울 건데,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판서노트 일단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판서노트 5페이지. 요 2주 뒤에 다시 할 겁니다.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폈습니까? 보면은 내용 이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할 당시에 이미 이 목적물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목적물이 이미 멸실하고 없다. 무슨 불능이라 했습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요거 2주 뒤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원시적 불능이면은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했으니까 계약이 무효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얘 말을 믿고 신뢰해가지고 들어갔던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준비해가지고 대출 받고 이자 딱 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비실 들어가지고 매매하러 갔는데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임지라고 할 때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요게 535조라고 돼 있죠. 네, 돼 있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 그랬습니까? 네. 실내이익 내놔라. 그래서 대출 같은 대출 금액, 이자, 경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고 몇 페이지 참조라고 돼 있습니까? 12, 14. 거기 밑에다가 74페이지 참조 안 돼 있습니까? 됐어. 됐어요. 74페이지 가면은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74페이지 펴니까 타이틀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뭐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 멸실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뭡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가 되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채무자 갑,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 갑은 악의 또는 과실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채무자 갑은 악의 또는 과실,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을은 신뢰했는 데서 과실이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 가면 더 상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할 때는 됐는데 계약 체결한 후에 이게 뭡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 5월 15일에 박살이 난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한번 물어볼게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유효냐면은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갑이 이제 채무자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잘못으로 목적물이 박살이 났을 때하고 잘못이 없었을 때하고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갑의 잘못으로 박살냈다 그러면은 6월 1일 날 되면은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데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이 된다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야 이게. 아시겠죠? 채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채무 불이행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의 해제.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얘가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6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 맞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와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둘 다 잘못, 갑도 잘못도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태풍이라든지 지진으로 박살이 났을 때, 네? 지진,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을 때는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6월 1일 이전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지진으로 박살 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뭘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이 되면 마치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행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있어 없어? 있죠.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위험 부담의 내용이 27회하고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부사지고 빠사지고 누가 고쳐야 돼? 채무자, 건물주가. 예?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뭡니까?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위험 부담주의. 근데 이제 예외가 뭡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자, 이거는 채권자는 요 사람이 그러면 채무자면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를 받는 채권자죠. 등기를 받는 채권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이 채권자인데 을이 귀책 사유로 박살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박살낸 거예요? 을이. 그럼 을이 박살냈다. 그러면 이 못 넘겨주는 이유가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을에게 잘못이 있잖아. 못 넘겨주는 이유가 을 잘못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넘겨주는데 못 넘겨주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가 박살냈으니까 내 대금 내놔라.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리고 내가 서류를 다 줬는데 지가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이 났을 때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중에 박살이 났을 때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런 내용 다 배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 무슨 부담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지금? 위험 부담. 동시행의 한변권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보고 동시행 한변권 볼게요. 그래서 위험 부담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가냐? 162페이지. 자, 저거는 뭐 다시 한번 설명할까? 다시 여기 일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인가 봐. 왜 그러냐면은 요 파트 뭡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도 있고 뭡니까? 계약 체계성 과세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낸다 안 낸다? 낸다는 거야. 그래서 매년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뭡니까? 나왔던 게 요거 위험 부담이 시험에 뭡니까? 5번 나왔습니다. 위험 부담이 5번. 계약 체계성 과세책임이 2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파트는 뭐라고?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때 앞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매매를 했는데 처음부터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하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울분을 통합니다. 이 계약 목적물도 부사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뭐가 되고 부여되고 계약 체결성의 과세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얘한테 네가 신뢰한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데요? 535조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 을이 이제 갑이 이제 이 갑의 잘못으로 목적을 이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이때 6월 1일 날 이전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갑이 박살내 뻗는데요, 이거. 얘가 어떻게 돼? 6월 1일 지나면 무슨 불행이기 때문에? 채무 불행. 이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이행 불능입니다. 박살났으니까. 이행 불능이 되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배. 니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무슨 불행에 의한? 채무 불행에 의한 계약 해지와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었는데 5월 15일에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537조 내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537조. 그 다음에 그래서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죠. 금융적 부담하는데, 자, 일단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니까 일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묻겠어, 안 묻겠어? 묻는단 말이에요. 계약금 줬고 중도금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니까 시험에 낸다, 안 된다? 냅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이제 누가 했을 때는, 채권자가 있을 때는 갑이 을에게 가지는 대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다시 또 해드렸고, 2주 뒤에 또 합니다. 또 합니다. 2주 뒤에. 또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책을 봅니다. 어디 가냐? 162페이지. 537조 있습니까? 일단 쌍무계약의 행합편이시고, 위험부담도 무슨 계약일 때만? 쌍무계약일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현관에 딱 해놓고 줄 꺼놓고,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뭡니까? 태풍, 지진 이렇게 이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는데 중간에 박살나쁘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잔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법조문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미 줬던 건 어떻게 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으면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538조 갑니다.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이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자 현관편이었고 줄 끊으시고, 누구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누가 박살냈다고요? 채권자가 있잖아요. 건물 보러 왔다가 뭡니까? 담배 피다가 어디입니까? 가스통 입에 담배를 던져버렸는데 폭발해버렸어.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 잘못했죠. 네가 박살냈으니까 네 책임져. 돈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줄 것이고, 채권자 수령지체 행합해 놓으시고요. 수령지체 중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등기소를 다 넘기고 빨리 등기하라고 했는데 임마가 등기를 안 친다. 왜 안 칩니까? 6월 1일이거든. 근처거든. 6월 1일이 뭐예요? 세금 한 판 더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입니다. 5월 며칠날 계약해가지고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안 내고. 6월 1일 넘어가 보면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 전에 해보면 세금 한 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치는 기라 계속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이 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채권자 잘못이잖아. 나 서류 다 넘겼는데. 맞죠? 그러면 위험이 누구 되는 겁니까? 채권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갈게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지문대로 그냥 줄 끊으시고 한 번 나왔습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줄 주금 됩니다. 당사자, 위험이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양갈로 2번 있습니까? 예컨대. 네, 그게 얘기잖아요. 매매 계약의 대상인 계약이 계약 체결 후에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 체결 후에 이행 전에 제3자 방화로 소실됐다. 이랬을 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 이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단 말이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바로 밑에 줄 끄세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이미 일부를 이행한 거 밑에다가 계약금 적어놓으시고 지금 아까 이행 청구 못한다까지 줄 거놨죠.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일부를 이행했잖아요. 일부 이행한 걸 뭐라고요? 계약금을 줬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자, 이때는 누가 잘못해야 됩니까? 줄 거놓고 현관패. 채권자의 책임에서 이행할 수 없겠다. 그럼 채권자 잘못이 있죠. 이럴 때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지체 중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까 법조문 봤었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돼.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뭘 보냐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거 지우고 이제 볼게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이 X 부동산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 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항변권이 있습니다. 얘도 항변권이 있다. 이게 뭡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5월 1일 날 계약금을 꼽죠. 계약 썼을 때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죠. 네,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하기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잔금 칠 때 뭡니까? 중개사가 전화하죠. 네, 매도인에게 뭘 합니까? 등기소를 두고 오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죠? 등기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 다 두고 오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매수인에게 뭐 합니까? 돈 준비하이소 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또 등기칙을 치야 되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야 되니까 서류 준비하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중개사무실마다 도장 다 찍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자, 돈 사주세요. 사주죠? 그리고 서류 다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넘긴다. 뭐 합니까? 동시에 이행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잔금 주는 거하고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중개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시행에 하기 위해서 또 누가 와 있습니까? 법무사 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이제 등기 비용 얼마 들어가고 세금 얼마 나오고 해가지고 돈 얼마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동시행입니다. 안 하면 나도 돈 못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등기 안 넘기면 난 못한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요거는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입니다. 쌍무계약일 때.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를 펴냐면은 75페이지 있죠. 자, 저 뒤쪽으로 넘겨서 75페이지 보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시항변권의 법조문이 536조입니다. 책 있습니까?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536조 보겠습니다. 1항 쌍무계약의 현관변 해주고요. 위험부담이나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네 이행할 때까지 넘겨줄 때까지 나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항변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무슨 기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어야지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 납니다.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자, 줄 것이고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16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문 2항 하고 있습니다. 2항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선이행 의무가 있을 때는 상대방 이행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 법무와 같다. 이게 뭡니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주기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행 의무자야. 근데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자가 이 매도인이 딱 가니까 돈 주라고 갔는데 채권자들이 와서 들러보고 있고 빨간 딱지 붙이고 주인이 살리하고 있다.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합니까? 불안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어디? 상대방의 이행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매수하려고 갔는데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들러보이 그러면 내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못 주는데 따졌을 때 뭐라고? 536조 2항이란 말이야.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그럼 2항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무슨 항변권이라고? 불안의 항변권. 또 적어놔야 돼. 무슨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 내가 불안하니까 못 주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우리 판서부터 그대로 있는데, 자, 갑시다. 성립 요건 갑니다. 성립 요건은 무슨 계약일까? 쌍무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일까?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상무 계약일 거. 됐어요? 상무 계약.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질 것이고, 그럼 뭐가 도래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방이 값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이랬을 때 생기는 게 뭐라고요?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지도 이행 안 하면서 내보고 이행을 청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성립 요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책에 어디로 가냐? 162페이지로 갑니다. 162페이지. 의 다시 한번 볼게요. 의 법조문 내용 그대로인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무슨 계약입니까? 행방편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각 당사자의 채무를 서로 대가적에 쌍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줄 거야 돼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랍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성립 요건 타이틀의 현관표 딱 해놓으면 돼요.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가 존재한다. 무슨 계약일 것입니까? 쌍무 계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변제기가 있을 것. 3번 뭡니까?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가 생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 요 정도 마시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서 나오면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가 변제기 도래할 것. 쥐도 이행 안 하면서 이행을 청구할 것.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위험부담 했죠? 자, 옆으로 가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판서 노트에 78페이지 있죠? 있습니까? 네. 거기 펴놓으시고 좀 쉽시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10분 쉽니다.